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2021년도에 있었던 제19회 1교시, 기출문제의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출제위원들이 선호하는지를 분석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올려놨지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틀려서는 안 돼요. 물론 1교시 1영역이기 때문에 실수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착시하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들러의 이론은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렇죠? 아들러와 같은 경우는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본능적 측면에서 인간,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 성격적 측면에서 인간에서 부분으로 인간을 분석했습니다만은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처럼 총체적 존재로서 인간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은 발달 단계의 순서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데 권했다. 아니죠. 피아제 또는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면 어떠한 문화권에 있든 어떤 시대에 태어났던 인간이든 간에 인지 영역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차이가 없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획일적이라고 할 정도로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2번은 여기 옳은 것이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프로이드의 이론은 모방학습의 중요성, 더 이상한 얘기를 뜨겠죠. 적어도 우리가 모방학습, 관찰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반도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키너의 이론은 인간 행동이 내적 동기에 의해 강화됨을, 스키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이니까 행동주의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이 인간 행동이 결정되는, 바로 외적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 동기에 의해서, 이것도 틀린 거지요. 로저스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거였다. 로저스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되겠는데, 로저스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주장한 사람은 프로이드, 에릭슨 또는 융, 또 피아제, 이런 등 4명 정도를 다뤄볼 수 있는 거. 다른 학자들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다, 이렇게 그냥 단언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인간 발달의 원리, 그러면 인간 발달의 예언 곤란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론 시간에 자주 강의를 합니다만은 바로 이 예언 곤란성을 마치 획일적인 명제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예언이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아기에서 지나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을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누구나 얘도 한 2, 3년 되면 좀 어른태가 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시적 측면으로 본다면, 바로 이 짧은 단계를 가지고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발달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 발달이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인데, 어떠한 인간은 거의 동물성 측면을 가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태어났던,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태어났던, 열대빌림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서울에 태어났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는데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를 가지고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이런 영역들을 발달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 측면으로 봐서는 예언이 곤란하지만 거시적 측면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언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아하기 때문에 아직은 퀘스천 마크를 쳐놓고 있는 겁니다.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렇죠. 인간 발달에는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자를 달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과 2번만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기표바로 올 적에 옳은 것은 올 적에 둘 중에 하자가 없는 쪽에 옳은 거,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쪽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답은 2번입니다. 안정성 속성보다 변화적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어느 것이 더, 어느 것이 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질, 인간도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소위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이런 항상성의 속성을 보이지만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변화적 속성도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덜, 어느 것이 강하다 약하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하부에서 상부로 벌써 틀린 거죠.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상부에서 하부로, 또 머리 부분에서 미부로, 마장 꼬리 부분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뭐 이렇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틀린 거지.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또는 중추신경에서 말추신경으로 이렇게 발달해 갑니다. 순서와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므로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발달 속도에도 개인차가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3번입니다. 생태학 이론을 다뤄놨네요. 생태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줄을 긋지 않고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노릇하게 부각을 시켜놓고 마지막 답을 잘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과 환경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일 체계로 간주한다. 바로 이 단일 체계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시키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단일 체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어떤 단일 체계로 간주한다. 다음에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환경적 결정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신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 본성에 대한 환경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말합니다. 행태학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성격을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교류의 산물로 이해한다. 그렇죠. 뭐 인간은 성격뿐만 아니라 인지 영역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습득된다고 전제한다. 후천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대인간, 소위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능력을 대인간 지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대인간 지능, 제인간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해서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1980년대에 아주 부각되었던 정신분석학의 한계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린 시절에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었느냐 그 영향력이 나중에 후대가 아니라 나중에 후년에 성년이 되었을 때에 대인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데 그중에 특히 유년기의 대인관계를 맺는 그런 능력이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상관계 이론, 정신분석학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나와 있지요.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답은 정신적 결정론, 환경적 결정론. 이거는 정신분석, 행동주의. 또 여기도 정신분석이기 때문에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시하지 않도록 옳지 않은 것은 줄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이드 이론 나와 있네요. 남근기. 자, 심리 성적 발달 이론 리비도 위치 변화를 가지고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까지 청소년기까지 5개의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남근기는 3번째 단계, 요즘 같으면 우리가 유치원 단계로 설명하는데 이 시기에는 콤플렉스가 등장하죠. 동성애 부모를 나이벌로 여기게 된다는 이런 이런 콤플렉스가 등장하는데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등장을 합니다.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기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리고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일시라는 적응 기제가 등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남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학문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최초로 갈등을 경험한다.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 콤플렉스가 등장하는 것은 남근기가 되겠습니다. 구강기, 자율성과 수치심을 주로 경험한다. 자율성과 수치심. 에릭슨의 이론과 접목을 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만 에릭슨 신뢰감 대 불신감은 바로 구순기, 구강기고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단계의 학문기는 바로 이런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에릭슨의 이론과 접목을 시켰다면 3번은 구강기가 아니라 학문기가 되겠습니다. 오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강해지는 것. 이건 생식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죠. 1번, 2번은 남근기.
리비도가 학문 부위로 집중되는 시기다. 이건 학문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은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에릭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릭슨의 이론은 무조건 다 나누지 않습니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하였다.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 사유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심리학자 치고 가장 기본적으로 타고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예 억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굳이 시비를 건다면 사회적, 문화적이라고 하는 환경 변인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에릭슨의 프로이드 이론과 달리 심리 사유이론,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화적 요인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명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주 강조했다. 성인기 이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청소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의 발달도 고려했다. 자아의 자율적, 창조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니죠. 프로이드와는 달리 자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율적 영역으로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그래도 이 자아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에릭슨의 이론은 일명 자아 이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근거가 비교한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과학적, 어느 누구나 납득이 가게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융의 분석 심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융은 자기와 자아, 셀프와 에고를 분류를 했는데, 자기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태초에다 선험적인 경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본래 존재하던 나, 이것을 이제 셀프라고 했습니다. 셀프에서 여기 중년기 이후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다 중년기 이후에 등장하는 원형이다. 과거의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과거의 경험이 비치는 영향력만 설명을 했는데, 이 융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의 영향력도 동시에 같이 고려했다.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를 말한다.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활력소란 좁은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융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라고 이렇게 전반적이란 말을 씁니다.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인디비듀얼리제이션, 개성화 또는 개별화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왔다. 그래서 성격 발달을 일명 자기 실현의 과정이라고 하고, 개성화가 나타나는 중년기의 특징을 통해서 결국에 자기 실현 또는 성격 발달의 소위 절정을 이루는 것은 중년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융이 이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 자, 여기서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들러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가 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가 있는데, 아들러는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 창조성, 주관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란 말을 자꾸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히 인간의 성격의 발달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이제는 누구나 당연한 것처럼 잊고 있습니다만, 아들러는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유전이나 환경의 영향력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애들러가 되겠습니다. 맞는 것이 되겠어요. 유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생활양식을 4가지 유형으로 나왔다. 생활양식을 성격이란 말 대신에 생활양식이란 용어를 쓰면서 성격을, 즉 생활양식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은 맞지만, 생활양식을 분류하는 기준을 이렇게 유기와 전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생활양식을 분류했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적 관심과 활동 강도 또는 사유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가지고 4가지 유형으로 나눈 거거든요. 여기처럼 유기와 전념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마샤의 자아 정체감 분류에서 씁니다. 마샤는 자아 정체감의 영역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되, 그러면서 유기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몰두 또는 얼마나 전념했느냐,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아 정체감을 정체감 성취형, 정체감
정체감 유해형, 정체감 유실형, 또 정체감 혼돈형, 이렇게 정체감, 자아 정체감을 4가지로 나눌 때 그때 분류 기준이 유기와 전념이었고, 아들러와는 유기와 전념이 아니라 사유적 관심과 활동 수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지.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8번에 보시면 반두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반두라의 사유학습, 반두라의 관찰학습, 또는 반두라의 인지적 행동주의. 반두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이면서도 행동주의 학자들이 배제하고 있는 인지 영역의 영향력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학습은 사람, 환경 및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환경의 영향에 의한 행동의 등장, 반응의 등장, 이렇게 설명해서 환경 결정론을 주장하는 데 비해서 반두라는 상호 결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행동, 개인, 그렇죠? 여기 사람, 개인이라고 했죠. 환경, 행동의 삼각관계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속에서 행동도 만들어지고 환경의 영향도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호 결정. 1번은 상호 결정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을 강조했다. 특징,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우리는 이 반두라는 뭐라고 그래요? 자아 효능감, 자기 효율성이라고 해서 셀프 에피션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아 효능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이지는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갖다.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도 강조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중에서도 별종이죠. 그래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학습의 첫 번째 단계는 동기 유발, 아니죠. 관찰학습의 4단계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라고 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반응이라고 하는 행동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주의 집중 단계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꼭 강화가 있어야만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강화가 없이도 모방이나 관찰을 통해서 스스로 행동을 강화라는 것은 강화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 스스로 관찰이나 모방만을 가지고도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할 적에는 반두라는 강화 요인을 배제했다. 그래서 너무 싸납게 말했지만 그거를 풀을 때 뭐라고 풀었냐면 강화가 꼭 있어야만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화가 없어도 모방이나 관찰만을 통해서 이처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바꿔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들 있지 않습니까? 행동 조성, 쉐핑입니다.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굳이 스키너가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요소론적 입장, 원자론적 입장에 있죠. 어떤 행동을 습득하는데 한순간에 아니면 한 번에 행동을 습득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 단계로 세분화된 그 여러 단계를 거듭가면서 조금씩 상승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점진적, 그걸 이용한 것이 바로 행동 조성, 행동 조형이라는 학습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체능에서 많이 쓰는 거지.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 아니죠. 조작적 행동주의 아니에요. 반응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되겠어요. 변동 간격 계획은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의 반응에 우리가 고정, 변동, 간격, 비율 이런 말입니다. 고정은 정확한, 변동은 대략 또는 평균적으로, 간격, 시간이나 기간, 다음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 횟수 또는 빈도수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평균적으로 그런 변동이지. 일정한 수에 이것은 빈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 비율 강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개수나 횟수나 빈도수라고 하는 것은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 간격이라고 하려면 평균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일정한 수의 반응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변동 간격이 아니라 변동 비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틀린 거죠. 인간 행동은 인간이 지는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으로서 로저스나 메슬로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행동,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강화는 그게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간에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가 퍼니시먼트,
벌 또는 처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로저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본주의 심리학에 로저스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로저스. 개입 과정에서 상담가의 진실성, 일치성을 강조한다. 특히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 또 사회복의 클라이언트 중심의 상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적에 3대 구성 요소를 제시하는데, 바로 3대 요인을 수용,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감정이입적 이해, 그리고 일치. 일치는 경험과 인식의 내적 합의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야 진실한 상담이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 또는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치와 진실성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강조하지요. 그래서 수용, 공감, 그리고 일치 또는 수용, 공감, 진실성을 3대 요소로 제시한 사람이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을 완전 기능인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 그래서 더 펑셔널 맨 퍼슨이라고 썼군요. 그래서 더 완전 기능인 또는 만발 기능인 또는 완전인, 뭐 학자들마다 다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완전 기능인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자체만 축지어 적에 완전 기능의 특징,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자유, 창조성, 이런 그 5가지 5대 특징을 또 가지고 출제하게 됩니다. 인간의 진리는 보편적, 객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사람은 저마다 달라요라고 하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것. 로저스는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은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출제위원도 별로 이제 국어 공부는 제대로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런 것은 수용을 강조합니다. 수용. 인간 본성이 지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로저스를 포함한 인본주의 심리학자는 성선설적 인간관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객관적 경험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매슬로우, 또 인본주의 나왔네요.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리적 욕구,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단계로 나누듯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생리적 욕구는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죠. 달성할 수 있는 상한선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욕구이다. 상위 단계의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 이유에 나타난다. 완전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 통념상은 어느 정도 중독되고 나야 다음 단계 간다고 그러지, 완전히 이렇게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란 말, 다음에 인간 욕구는 강도, 중요도에 따라 유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답은 당연히 완전이란 단어를 좀 폭력적으로 썼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의 완전히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이 아닌 것은,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감각 동작기, 그리고 조작기를 3개로 나눠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해서 청소년기까지를 이렇게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지발달의 촉진 요인, 사실은 바로 이제 이것이 2021년도에 제가 수업을 통해서 제시하지 않았던 그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해서 인지발달의 3대 구성조,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3대 요소로 피아제가 제시한 거에는 성숙 있습니다. 저 성숙, 그리고 물리적 환경, 성숙, 또 물리적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 이렇게. 그래서 1번, 4번, 5번이 있죠. 그리고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동화와 조절을 거쳐 평형을 이루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스키마를 이루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화와 조절을 거쳐 평형을 이루고, 또 스키마도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이렇게 가면서 인지 발달이 평생을 가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이 피아제였어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 애착과 같은 것은 피아제의 이론과 관련해 애착은 그야말로 양육자에 대한 심리적 친밀감을 애착이기 때문에 인지 영역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특히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3대 요소로 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동화조절 청량히 하시는 거고. 13번에 보시면 체계 이론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체계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균형,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나 상태. 환경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체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러려는 경향성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벌써 환경과 상호작용 때문에 개방체계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균형이나 평행이란 말은 폐쇄체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개방체계에서는 이런 경향성을 폐쇄체계에서는 이런 경향성을 개방체계에서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네겐트로피 체계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되는 상태. 그래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는 감소시키고 그리고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경향성을 네겐트로피, 네가티브 엔트로피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공유 영역이 있지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와 환경 간의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체계가 공존하는 대상 체계와 대상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상위 체계의 체계가 공존하는 부분으로 체계 간의 고류가 일어나는 장소를 공유 영역, 인터페이스 또는 상호 교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습니다. 홀론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체계 내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태나 외부와의 상호작용으로 그러면 개방체계라는 거지요. 체계 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네겐트로피라고 합니다. 홀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 하면서 부분인 이런 그런 특징을 홀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있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브롬펜 브레너는 생태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요체계, 거시체계,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의 개념을 넣어서 시간체계까지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으로 자, 답 나왔네. 복수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이나 상호작용성을 우리는 중간체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 중간체계이기 때문에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미시체계가 되겠는데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 간접적으로나마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바로 의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과 5번 중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양은 방만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뭐 차지한 일 없지 않았지요? 15번에 보시면 규블러-로스의 죽음과 상실에 관한 심리적 단계. 규블러-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이렇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수용 이렇게 5개 단계로 차례를 거쳐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A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남과 헤어짐, 죽음, 추억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으면 본인 A가 자신이 죽는 것을 인정하고 서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일어나는 단계를 마지막 단계 수용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차례대로 되어 있군요. 자, 이것은 당연히 수용의 단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태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6번에 대한 문제는 16번은 실제로 이번 2021년도 문제에서 오류를 위해서 그냥 이 16번에 관련된 태내기에 대한 이것은 여러분들 배포 자리에 충분히 담력이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사실은 이번 시험에는 모두를 정답으로 했던 이런 문제 16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 그렇죠? 양육자와의 심리적 이런 친밀감이라고 하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영아기의 단계를 본다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감각 동작기, 감각 운동. 프로이드의 구강기. 에릭슨은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옳지 않아요. 답은 뭐 4번이군요. 제1 성장급등기. 그렇죠? 신체적 측면에서 영아기라고 하던 신생아기를 포함한 영아기는 제1 신체적 측면, 제1 선장급등기라고 할 정도로 일생 중 신체적으로 극적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다 좋습니다. 뭐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네요.
18번에 보시면 유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유아기에서 보면 유치원 단계 아니면 뭐 더 늘린다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 아직은 초등학교 학년기는 아니니까 프로이드의 오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나타나는 시기다. 프로이드 단계로 본다면 이 시기가 남근기가 되어서 소위 콤플렉스 또 그를 이기는 과정에서 동일시 이런 것 등이 등장을 합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보상 또는 처벌 회피를 위하여 행동을 하는 시기이다. 이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에릭슨은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신자, 죽은 자라고 할 때에 유아기의 단계라고 하는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 그다음에 성적, 젠더,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함정은 여기 있는 거군요. 유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신체적 측면에서 성장 발달로 본다면 제1 성장 급등기는 영아기를 설명을 합니다. 영아기를 설명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죠. 당연히 제1 성장 급등기는 영아기가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 모두군. 아동기 또는 학령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던 거죠. 보존 개념, 분류, 유목화 좋습니다. 아동기에는 인지 발달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가 되지만 그 단계를 넘으면 청소년기 수준이 되면은 형식적 조작기,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가설적 연역적 추리도 가능하다. 어떤 기억번, 니은번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번, 니은번이 다 들어간 것은 3번이 있습니다. 3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꾸 어떤 이의제기가 자꾸 들어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식을 풀어갈 적에 보존 개념이나 분류의 개념이나 유목화의 개념은 이건 그냥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 학령기의 기본 특징. 기억, 니은은 당연히 들어가고 다른 것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디귿, 니은은 청소년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억, 니은이 들어간 것은 3번이고 자 어쨌든 이번 분석할 때는 저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자하, 정체감을 획득한다라고 단언을 하는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도 나처럼 나때 세대가 져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했다는 이 환경 변화 속에서 급변하는 환경의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자아 정체감을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나 스스로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다 정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식을 푸는 만약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답은 3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번에 보시면 청소년기의 성적, 성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성적, 성숙에는 개인차가 있지만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다. 자, 어쨌든 20번도 이번 2021년도 시험에 있어서 답을 2개를 찾아놨습니다만은 자, 나머지 해설을 쭉 보시되 이런 이유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설은 붙여놨습니다. 20번도 여러분 교재를 참조해 보세요. 21번에 보시면 하비거스트의 청년기 발달과업의 올정하선 발달과업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하비거스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지만 배우자의 선택, 직장생활 시작, 특히 결혼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발달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기의 양대 발달가업입니다.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 경제적 수입 감소에 따른 적응은 바로 이것은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에 가까운 이런 발달가업이 되겠어요. 사회적 집단, 직업의 준비하는 답은 3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2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중년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중년기. 호는 유동적 지능은 증가하는 반면 결정적 지능은 감소한다고 한다. 인간의 지능을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유동적 지능은 프로이드, 흘러가는 지능,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적 지능은 디터미너 개념이 아니라 크리스탈라이즈드. 크리스탈이라는 단단한 석영이지요. 크리스탈라이드. 말하자면 단단한 이 석영을 갈고 닦는 이런 지능, 결정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적에 바로 이렇게 인간의 지능을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나눈 사람은 카텔이게 됐습니다. 바로 사람 틀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그걸 가지고 녹여나가면서 어느 정도를 살아가는데 보통 한 중학교 정도까지 15세를 전후해서 절정기를 이루면서 그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유동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갈고 닦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결정적 지능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역할 비중을 볼 때 서서히 유동적 지능은 미약해지고 결정적 지능의 범위가 넓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도 틀렸지만은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역할 비중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은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여러분들 해설 보시고 23번에 보시면 노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분리이론은 자, 노년기 이론은 분리이론, 활동이론, 성공적 노화이론 또는 뭐 사회적 또 교환이론도 있고 또 현대화 이론도 있고 정체감 이론도 있고 하이문화 이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이론은 노년기를 노인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상호 분리를 시작하는 시기로 보는 이론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자꾸 물러설미 개인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윈윈의 전략이 된다는 것이 분리이론이 되겠어요. 활동이론은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와 같은 종결되는 역할들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활동이론, 나이 먹었다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 나이가 먹어서도 나이에 걸맞은 뭔가 활동할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다 하는 것이 활동이론이 되겠어요.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까지로 자아 통합이 중요하다고 봤다.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로 올 때 마지막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자아 통합 때 만약에 자아 통합이었다면 절망감의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아 통합이 중요하다고 봤다. 규벌러로스는 죽음과 상실에 관한 심리적 5단계에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5단계를 제시했습니다. 팩은 발달가업 이런 생애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해 설명했다. 이제 팩은 발달가업 이론을 전개할 때 노년기의 발달가업을 가지고 자아 분화냐, 직업의 역할을 뭘 두냐, 아니면 신체 초월이냐, 자아 초월이냐, 뭐 이런 등등으로 노년기의 발달가업을 제시한 사람이 팩이 되겠어요. 답은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브롬펜 브레너 또 하나 왔군요. 거시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브롬펜 브레너는 이 생태체계를 환경의 개념과 같이 섞어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요체계, 거시체계로 나눴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간 개념을 포함해서 시간체계까지를 넣어서 5개 체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개인이다. 그렇죠? 가족체계를 구성하는 요인은 개인이다. 자, 지금 여기는 문제는 거시체계를, 거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체계를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최상위의 환경을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족체계나 개인을 다루는 것은 미시체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고 수정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최상위의 포괄적인 거시체계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바로 이것은 미시체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개인, 가족, 이웃, 소집단, 문화를 위하다. 개인, 가족, 이웃 또는 소집단까지도 우리가 미시체계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소집단은 좀 중간적 애매한 것이지만 문화는 거시체계가 되겠어요. 인간의 삶과 행동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다면 구제 환경 개념은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가 이것은 미시체계가 되겠어. 지금 문제는 거시체계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을 보시면 인생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생 주기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일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아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정서적 신뢰관계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사회적 발달에 밑바탕이 된다. 유아기는 사물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여 가장놀이를 즐기며 가장놀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상징놀이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좋습니다. 아동기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그렇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바로 사회성 발달에 아주 결정적 시기가 되겠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아 도당기라고 한다. 그래서 피어 그룹이 등장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지지를 더 선호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본다. 분리, 개별화라고 하는 특징. 그러나 마음은 정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으나 주머니가 한겨울이어서 마음만 보며 사춘기.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아주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가요. 질풍, 노도의 시기, 뭐 이런 반항기 이렇게 설명할 됩니다. 노년기는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이므로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을 두겠는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황금기를 이루는 경제적 안정기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이면서 거기까지는 노년기가 되지만 경제적으로부터는 이건 틀린 것이 되겠죠. 경제적, 여기 심리적 위기는 모든 단계에서 다 느끼는 거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회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던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크게 큰 부담을 가질 영역은 아니었다. 단지 좀 짜증스러운 이전과는 좀 더 약간 차이가 나는 이런 출제 경향을 보여줬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출제 경향마저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도도히 이어가시면은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